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형 방법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이제 반영 비율, 국어를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지, 수학을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지, 영어를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지, 탐구를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수학에 대한 가산점 주는지, 과탐에 대한 가산점 주는지, 수학이 이제 확통, 미적, 기하 다 열리는지, 탐구도 이제 사탐, 과탐이 다 열리는지, 과탐만 이제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영어 환산 점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덕성여대를 보면은 작년이랑 반영 비율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에 수학 20에 영어 25에 탐구 25 그러면서 탐구를 평균을 반영을 했었던 대학인데 이제는 어떻게 반영하냐?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써놨지만 일단 탐구는 25%로 고정이 되고요. 제일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제일 잘한 거 30, 그다음 잘한 거 30, 그다음 잘한 거 15.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국어를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국어 30에 영어 30에 수학 15에 탐구 25.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고 그다음 수학을 잘하고 그다음 국어를 잘했다면은 영어 30에 수학 30에 국어 15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어, 수학, 영어의 이 반영 비율이 정해지지가 않죠. 그리고 영어 3등급만 받으면 이제 100분이 94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3등급이면 영어를 30%를 반영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영어 30%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테고 국어랑 수학 중에서 하나를 30%를 반영하고 나머지 하나를 15%를 반영하게끔 변한 게 덕성여대고 작년에는 이쪽에가 탐구 평균이었는데 탐구 하나로 이제 전형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죠. 작년에 비해서. 영어 환산 점수는 작년이랑 동일해요. 환산 점수는 작년이랑 동일하고, 그리고 덕성여대는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10%였는데, 이제는 이제 5%로 이제 줄어들어요. 아, 덕성여대는 전형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과에서는 이제 수학의 가산점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덕성여대는 많이 올라가겠죠. 일단은 이렇게 유연하게 반영한다. 탐구가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동덕여대는 가만히 있어요. 얘네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뭐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동덕여대는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대학?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30에 수학 25에 영어 25에 탐구 20. 탐구는 평균을 반영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에 수학 30에 영어 25에 이제 탐구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탐구는 평균이고요. 동덕여대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10%예요. 아까 덕성여대는 5%의 가산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동덕여대는 이제 10%의 가산점을 받는 거다고 이제 동덕은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여대도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어요. 문과는 국어 30에 수학 20에 영어 30에 탐구 20. 이과는 국어 20에 수학 30에 영어 30에 이제 탐구 20.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쪽에가 서울여대예요. 서울여대는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떤 학과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어떤 학과는 이제 과학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요. 이쪽에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학과는 이쪽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자율전공, 원예생명조경, 화학생명, 환경 이쪽에는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데 작년에는 얘네들이 이제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그냥 기하에 대한 가산점만 줘요. 그러니까 미적을 응시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별로인 거죠. 나 미적을 응시했는데 다른 대학은 뭐 기하든 미적이든 동일하게 가산점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기하에만 이제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서울여대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친구들은 이제 기하를 응시하는 친구들이 서울여대 이과 쪽으로 지원하면 이제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여대는 일단은 이쪽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의 대학이에요. 영어를 30% 반영한다. 덕성여대도 이제 영어는 30%를 반영하겠죠. 왜냐면은 작년에는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30, 30을 주니까 대부분 덕성여대도 영어 30은 이제 깔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30, 수학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영어 등급 환산점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뭐 3등급, 뭐 4등급 했을 때 크게 불리함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여기 영어 환산 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탐구를 이제 하나를 잘했다면 덕성이랑 서울여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국어 수학 중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뭐가 망쳤다. 그러면 이제 덕성여대를 쓰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국어 수학 중에 이제 한 과목은 15%를 반영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30% 세팅이 될 테고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 될 테고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이제 뭔가 할 테니까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를 이제 15%를 반영해 주는 이제 과목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국어 수학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하나 과목을 망치면 덕성여대가 이제 유리한 거고, 서울여대는 이제 탐구 하나 망치고 이제 영어를 뭐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면 되는 거고, 동덕은 그냥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거 없이 탐구도 뭐 하나 특별하게 뭔가 튀는 게 없이 이 두 과목이 그냥 적당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덕성 같은 경우에는 뭐 탐구가 하나는 90이고 하나가 70 나오면은 이제 덕성이지만 덕성이랑 서울이지만 이제 동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80 나오고 하나가 뭐 83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탐구가 이제 당연히 한 과목이 나머지 한 과목보다 잘 나오겠지만 그 폭 자체가 이제 크지가 않으면은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탐구 평균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성이랑 동덕이랑 서울이랑 입시 결과를 보면 동덕이 가장 낮을 거예요. 왜냐면 탐구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구가 평균이기 때문에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입시 결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탐구 평균의 동덕여대가 탐구 하나의 이제 덕성이랑 서울여대보다 이제 입시 결과가 높다 그럼 조금 이상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3여대라고 하죠.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